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검색만 하면 거의 모든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디지털 세상 편리하긴 한데요. 문제는 내가 언제 남겼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댓글이나 사진, 영상, 타인과 주고받은 대화, 콘텐츠들. 디지털에 한번 새겨진 기록들은 쉽게 지울 수가 없다는 거죠. 이를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상에 남겨진 이런 기록들을 지워주는 사람을 일명 디지털 장의사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국내 1호 디지털 장의사 산타크루즈의 김호진 대표를 만납니다. 사이버 공간 속 불법 기록을 삭제해서 잊혀질 권리를 지켜주는 김호진 대표 지금 만나봅니다. 네, 국내 1호 디지털 장의사 김호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긴 했어요. 디지털 장의사는 온라인에 남겨진 흔적을 지워주는 분이다. 그래도 조금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디지털 장의사가 하는 일이 어떤 건지요? 원래 디지털 장의사라는 이름 자체가 이 유족의 기록들을 삭제해 주는 게 이제 삭제해줘서 이제 디지털 장의사라는 이름을 짓게 됐는데, 네네. 이제 최근에는 유족들이 이제 삭제를 하거나 이제 고인이 고인되기 전에 이제 삭제를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의뢰가 전무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에 남아있는 기록들을 삭제해주는 직업을 그냥 디지털 장의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인이나 기업, 단체, 그 정보기관들이 온라인에 남아있는 불편한 기록들을 선별해서 네. 삭제하는 직업을 디지털 장의사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하기는 이제 제가 뭐 아는 분 중에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도 SNS 계정이 살아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예. 경우에는 좀 저도 이렇게 볼 때 기분이 좀 이상한 그렇죠.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그걸 누군가가 손을 쓰지 않는다면 저 계속 저렇게 남아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원래 그런 목적에서 세워졌지만 요즘은 또 다른 이유로 고객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연예인이라든가 알려진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네, 연예인분들이 한 15% 정도 저희 총 의뢰에서 이제 15% 정도를 차지하고, 네. 이제 50% 정도가 청소년들, 그 다음에 30%가 이제 20대, 네. 그 다음에 30대, 40대가 나머지. 그렇죠. 아무래도 연세 드신 분들은 조금 이렇게 사용 디지털에 머무는 시간이 짧으셨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젊은 세대들이 예. 많이 이용을 하는군요. 이런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혹시 어느 정도 지금 있습니까? 한 15군데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회사 이름을 산타크루즈라고 지으셨어요. 저는 처음에 산타크로스인가 그랬더니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떤 뜻인가요? 제가 전에 모델 회사를 운영을 했었는데, 네. 모델 회사를 운영을 하던 이름을 그대로 사용을 했어요. 근데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사용한 계기가 이제 산타가 사계절 내내 크루즈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산타가 크루즈 해서 이름을 그렇게 짓게 됐습니다. 그 이름 이미지가 좋잖아요. 네. 항해하는 것처럼, 네, 맞습니다. 항해하는 네. 것처럼 365일 내내 이런 일들을 해주시는 거죠. 그 어떤 기록들을 주로 삭제를 해주시는지 개인이나 기업이나 좀 요청들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네. 일반인들은 개인정보들이라든가 이런 개인 기록들, 자기 사진들을 삭제해달라고 의뢰를 해오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톡 조작을 통해서 이제 이간질을 하는 케이스들이 요즘에 많아요. SNS 네. 메신저 앱을 통해서 누구와 대화를 했다라는 내용을 이제 캡처를 해서 그 캡처를 갖다가 이제 상대방을 설득하는데 이용하는 부분들. 이게 얘가 이렇게 나한테 얘기했잖아. 예. 근데 그건 보내지는 않고 그걸 갖다가 이제 휴대폰 2개로 조작을 해서 만들어서 이제 시간하고 이제 캡처를 해놓고 저장해 놨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네네.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회원가입 유도로 아이디를 입력을 해서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제 회원가입을 이유로 이제 비번하고 아이디 요청을 하면서 이제 이 아이디하고 비번을 빼가지고 가서
이제 계정을 탈취하는 거죠. 이런 개인정보 같은 것들도 할 수가 있나요? 그럼요. 삭제를 할 수가 있나요? 근데 이런 탈취해 가서 이제 그거를 이제 자기 계정인데 자기가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돼서 저희한테 계정 삭제 요청을 해오시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계정 삭제 요청. 그렇죠. 그렇군요. 그 타인이 올린 자신의 개인정보. 이제 단체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보면은 올리는 사람은 자기가 잘 나온 사진을 찍어서 올리잖아요. 맞아. 친구들은 다 못나이로 나오고. 나만 잘 나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은 못 나왔는데 올린 거 보니까 이제 그 사진이 못 나왔으니까 그 사진 가지고 이제 놀림의 대상이 되고 약 올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친구한테 직접적으로 삭제해달라고 요청하긴 뭐하고. 그러니까 저희한테 이제 그 게시판 사이트 운영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삭제 요청을 해달라고 해서 이제 삭제하는 케이스. 네. 이런 것들은 비교적 가벼운데 약간 범죄하고 연관된 것들도 있지 않나요? 네. 범죄하고 연관된 것들은 이제 타이에 찍혀진 뭐 성동영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네. 애인 사이에 찍었던 사진과 동영상들이 이제 유포돼서 이제 그거를 삭제 요청하는 케이스들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 보통 대기업들을 비롯해 언론사, 뭐 정보기관 등에서 의뢰를 많이 하는데 대기업은 주로 이제 기업에 대한 루머나 그 악성적인 정보를 퍼뜨리는 그 블랙 컨슈머, 네, 그 네. 이런 부분하고 기밀 정보 이게 유포가 경쟁 사이에서 유포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 좀 요청을 하는 부분이 있고 정부기관에서는 주로 이제 불필요한 정보를 없애고 필요한 정보를 이제 노출시키기 위해서 요청하는 케이스가 있고 그다음에 감사 기간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실을 가지고 이제 감사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이 아닌 부분 가지고 감사를 받게 되면은 뭐 대응하기도 곤란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입증하기도 어려운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내용들을 정리해달라고 이제 해오는 케이스. 네. 그리고 이제 취재를 하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이제 반대쪽에서 이제 공격해오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양쪽에서 공격해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언론사 기자들 이름으로 기사를 만들어서 내보냈는데 내보내고 나니까 온라인상에서 공간에서 욕을 먹는 거죠. 기자가 그러면서. 표적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그럼 단순히 그 기자분만 표적이 돼서 이제 뭐가 나오면 뭐 그나마 참을 수가 있을 텐데 그리고 어느 정도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 반면에 그들이 가족들까지 이제 신상이 오픈돼서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자분들이 가족들이 이제 불편하고 자기 자식 학교에 가서 막 게시글 남겨놓고 당신 이런 인터뷰를 한 사람의 아들이 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 사상과 생각이 너무 불순하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거기다 댓글을 써가지고 올리게 되면은 학생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 때문에 그 언론사에 소속된 그 기자분들은 언론사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삭제 요청을 해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의뢰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굉장히 걱정도 많고 네. 여러 가지 조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의뢰를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사이버상에 남겨진 기록이 이게 영구 삭제를 할 수 있을지 거기를 지우더라도 누군가가 또 퍼갔으면은 그것까지 또 지우는 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네. 이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삭제를 하나요? 이제 일단 그 정보에 대해서 이제 나누는 부분이 공적이냐 사적이냐 그리고 운영의 주체가 국내냐 해외냐 이런 거에 따라 이제 삭제 여부가 결정되는 부분이 있고 해당 게시판 관리 사이트에다가 삭제 요청만 하면은 삭제를 해줄 수 있지만 그걸 퍼가서 다른 데서 올리는 케이스들은 삭제하기가 곤란하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좀 곤란한 부분이 좀 있고 여기도 삭제 요청을 해야 되고 여기서도 삭제 요청을 해야 되고 이렇게 두 가지 삭제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 시간이 보통 물론 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네. 어느 정도 걸리나요? 이게? 시간이 보통 빨리는 하루 이틀이면 되고 네. 국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 정도면 되고 해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 인터넷에 남겨진 기록을 삭제하려면 그걸 다 찾아봐야 될 텐데 그 찾는데도 좀 기술이 필요할 것 같은데 김우진 대표님 어떻습니까? 네. 기술은 시중에 있는 빅데이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네. 그걸 분류하는 방법만 이제 기술을 도입해서 이제 사용을 하면 뭐 기술적인 거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네. 이 온라인에 남겨진 사진, 영상, 댓글,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 같은 거 이거 해당 포털에 아까 연락을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 연락하면 바로 지워주나요? 거기다 요청을 하면 그들도 이제 개인정보 취급 방침 네. 그리고 이제 아동 청소년 보호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거기에 이제 접목을 시켜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삭제 요청을 일일이 수기로 작성을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내 정보를 올리기는 했지만 나중에 내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정보를 삭제하고 싶으면은 해당 포털에 연락을 하면은 그 협조가 바로 되나요? 네. 근데 개인들이 직접 이제 의뢰하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개인들이 네.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개 미만의 데이터들은 자기가 삭제 요청을 하고 이제 그걸 할 수가 있는데 반박을 할 수가 있는데 10개 이상이 되면 그게 자기 정보잖아요. 자기가 보기 싫은 정보. 네. 그걸 일일이 읽어서 그걸 분석을 해서 삭제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 자기 게시물, 불편한 게시물을 계속 본다는 것 자체가 엄청 스트레스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삭제를 해주는 거죠. 근데 사이트 관계자도 이게 네. 영구 삭제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것들이 그런가요? 그게 이제 그 사이트 관계자는 뭐 해당 로그인만 되면은 그 계정에 대한 로그인만 그 게시판 사이트에 대한 운영에 대한 로그인만 운영자 로그인만 되면 삭제하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네. 근데 이걸 퍼갔을 경우에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퍼갔을 경우에만. 네. 어디에서 얼마만큼 퍼져나갔는지 아는 게 네. 예,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지금 대표님께서 디지털 장의사로 활동하신 지 올해로 17년 되셨다고 하는데 네. 요즘은 삭제 요청 문의가 어느 정도고 어떤 분들이 요청을 많이 하십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끝까지 일관되게 청소년들이 의뢰가 가장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10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취업 승진을 앞두고 있는 20, 30대 젊은이들, 그 다음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 학생 수가 최근에 좀 2년 새에 4배 이상 증가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대부분이 청소년들 80%가 청소년이라는 거. 네. 그리고 피해 학생 수는 이제 2022년도로 보면은 이제 한 450명 정도가 되고 2023년에는 한 750명 정도가 이제 피해 학생 수가 이제 증가를 했던 부분. 네. 그리고 2024년에는 1,890명 이상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는 엄청나게 거예요. 네. 증가 속도가 빠르네요. 그래서 이게 AI 때문에 영향이 더 세진 네. 거예요. 지금 AI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요즘 딥페이크가 굉장히 문제잖아요. 네. 거기 뭐 인공지능 기술이 합해져서 디지털 범죄가 진화하고 있는데 이게 기술적으로도 되게 가려내기도 쉽지 않고 확산 속도도 엄청나다고 그러던데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그 모든 게시물들을 자신이 만드는 게 아니라 딥페이크 이제 인공지능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제 그 누구를 쉽게 놀릴 수가 있고 누구를 집단으로 욕먹일 수도 있는 게 너무나 쉬워지는 거예요. 이제 기술이 발달될수록 사람들은 편리하게 사용할수록 또 반대적인 반대급부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몰카 범죄 뭐 이런 부분이 오랫동안 문제였지만 그 AI를 이용한 여러 가지 이미지 조작, 영상 조작, 목소리 조작, 그냥 톡에 있는 사진 한 장으로 이 몸과 목소리를 입혀서 이 상대방을 능욕하는 케이스들. 네. 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누가 내가 있는 가족과 함께 찍었던 사진을 중에서 이제 내 얼굴만 따가지고 거기다가 성인 배우 뭐 영상물에 나오는 몸을 갖다 입혀가지고 그 목소리를 입혀가지고 놀린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네.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방송을 하는 사람이니까 목소리나 뭐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돼 있잖아요. 네.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이런 영상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영상 조작, 뉴스 조작. 네. 뉴스 조작까지. 그렇죠. 그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그거 전에 네. 지금 현재 그 이런 온라인 범죄라든가 온라인에 있던 기술들이 그 뭐 기술적인 변화가 좀 많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그 범죄의 주체, 네. 이제 피해자와 이제 가해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확산 속도가 최근 굉장히 그 확산이 쉽게 되는 부분들 예. 그리고 제도적인 뭐 법률적인 어떤 대응 방법 정부 측 뭐 세계 국가 간의 그 여러 가지 이런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 온라인 범죄에 대해서 이제 법률적인 대응하는 부분들을 발맞춰서 그걸 굉장히 상응하는 이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네, 네. 어느 누구도 지금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게 디지털 범죄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청소년들은 요즘에 그 몸캠이 좀 많은 편이고, 네. 그리고 지인 능욕 같은 것도 있고, 네. 그다음 톡스폰이라는 게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사춘기 때 이제 그 휴대폰 사용이 미숙하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이 자기가 봤던 게시물들을 반응을 해서 자기도 비슷한 게시물을 만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상대방 피해자가 이제 발생됐을 때 피해자의 고통을 보고 아, 내가 이러려고 한 건 아닌데라고 하면서 후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네.
아직은 여러 가지로 이제 미성숙하다 보니까 서로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네요. 사실 이제 SNS에 뭘 올렸다가 이제 수정도 하고 삭제도 하긴 하지만 이게 내가 삭제했다고 삭제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네. 삭제를 했다고 해서 삭제 버튼을 눌렀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캡처, 스크린샷을 찍어서 주변 지인들이 그걸 누군가 저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나중에 내 자신이 불편해졌을 때, 관계가 불편해졌을 때 그걸 증거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모욕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 네. 아, 참. 이제 세상이 진화하니까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도 더 많아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원래 우리 대표님께서는 연극을 전공하신 분이라고 들었는데 저는 무슨 컴퓨터 공학이나 이런 걸 공부하셨나 했거든요. 예. 저도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아직도 되게 그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예. 저는 어렸을 때 그 허정강 씨를 보고 이제 그 배우의 길을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동네에서는 꽤 그래도 재능이 있는 학생이었는데 이제 연극영화과를 들어가고 나서 보니까 너무 잘생기고 너무나 그 스타일도 좋고 예. 너무 끼가 좋은 친구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 바탕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깊이 고민을 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또 이제 그 방송국에 가거나 영화 제작을 하게 되면은 거기 가면 더 치열할 텐데 네.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체 조건으로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연극 배우를 하는 게 뭐 수입이 얼마 안 되니까 예. 이제 그 어느 순간 되면 부모님한테 돈을 달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에 막혀서 이제 그 순간에 알바를 이제 하게 된 게 모델 캐스팅 쪽에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네네. 그 실제로 또 연기자들과 같이 하는 일을 하셨네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연극 배우를 하고 연극영화과를 나왔으니까 캐스팅을 너무나 잘하는 거죠. 네. 그쪽에서는 또. 네. 이게 제가 좀 잘하는 일이었다. 이게 나중에 제가 이제 그 기능이 이제 발탁이 된 거죠. 그러면서 네. 제가 이제 그 캐스팅 업무를 제가 20년 가까이 했는데 해오면서 제가 이제 연예인으로 데뷔시킨 사람들, 제가 매니지먼트를 한 건 아니고 처음 발탁을 해서 캐스팅한 사람 배우들이 지금 한 50명이 넘는데 뭐 유명한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군요. 네. 스타를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예. 그래서 그럼 왜 그쪽으로 계속 가셔야지 왜 이렇게 업종을 이쪽으로 전환하셨어요? 왜 그렇게 되냐면은 제가 이제 이 모델 에이전시는 항상 영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네. 접대를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러니까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이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좀 버겁더라고요. 좀.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상태로 답보 상태로 계속 지내오다가 2008년도에 아이들이 먹는 콤프로스트인데 네, 그 시리얼 브랜드를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걸 먹는 아이로 광고에 캐스팅해서 출연시켰는데 그 아이가 이제 그 광고에서 나오는 모델로 봤을 때는 못생겼지만 귀엽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거기 또래들이 봤을 때는 너무 이질적인 거예요. 너무 나댄다, 뭐 그냥 잘난 척한다, 뻑인다. 악플이 달렸군요. 생겨도 못생겼는데 너무 나댄다, 너 진짜 너 꼴불견이다. 이런 악성 댓글이 엄청나게 붙으면서 이제 부모님이 저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광고 이거 내려줄 수 없냐고 저희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방법이 없죠. 어떻게 이 광고비라는 게 10억 이상 들어가고 제작도 했고 매치비도 해가지고 15억 네. 한 달에 15억 이상 들어가는 돈인데 그래서 모델료도 다 받았고 근데 방법이 없어서 어떡하지 하다가 저희 직원이 이걸 갖다가 대표님 이거 삭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게 될까? 그러다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그거를 삭제를 쫙 했어요. 악성 댓글들을. 네. 그리고 그 카페까지 삭제를 다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갖다 통보를 했어요. 광고주한테 통보하고 모델 측에 통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광고 대행사에도 통보를 했더니 다들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네. 이걸 어떻게 했냐고. 그래서 그 일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일을 한번 해보면 좋겠구나. 네네네. 이거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네네. 그래서 이제 사업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런 사업을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잘 되던가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일을 시작했을 때 연예인과 이제 그 기업을 상대로 시작을 했는데 네. 이제 연예인과 기업을 상대로 이제 그 온라인 레putation 매니지먼트 그래서 이걸 시작을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삭제가 다급한 사람들이 연락이 오는 거예요. 처음에 네. 시작했을 때는 정말 금방 큰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삭제가 다급했던 사람들
청소년들이 70% 이상 의뢰를 해왔고 그리고 이제 성인들 성동영상이 유포된 뭐 20년 된 영상, 30년 된 영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저희한테 의뢰를 해왔고 청소년들이 대부분 하루 종일 전화가 청소년 전화만 오는데 그걸 일일이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이게 지금 굉장히 청소년들이 SNS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다음부터 이제 언론에 저희가 알리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주 고객층으로 오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7년 동안 적자였다고 그러던데요. 예. 네. 이 청소년들이 의뢰가 너무 많은데 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아이는 뭐 2년 뒤에 알바해서 주겠다. 대학 들어가 그때 성인이 되니까 알바해서 주겠다. 그리고 뭐 한 달에 용돈 7만 원, 10만 원 받는데 5천 원씩, 만 원씩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너무 절실하게 저희한테 의뢰를 해요. 너무나 절실하게. 네. 엄마한테 얘기할 수도 없죠. 학교에도 얘기할 수 없죠. 친구한테도 얘기할 수도 없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주변을 배회하다가 저희한테 전화 와가지고 전화도 말도 못해가지고 매번 끊다가 얘기를 해요. 자기 이거 큰일 났다고. 네. 집에도 못 들어가게 생겼다고. 막 이런 전화 오면 그러다 어떻게 돈을 받겠어요. 그래서 일단 너도 이제 그런 애초에 그 원인을 제공을 했으니 네 잘못은 아니지만 네가 사춘기 청소년이기 때문에 성적인 호기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한 일이고 성인들도 그렇게 하는데 너도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죄가 아니다. 잘못된 게 아니다. 그게 유포된 게 잘못이니까 너무 네 자책을 하지 마라. 삭제는 우리가 해줄 테니까 반성문 3장 써봐라. 그래서 저희가 그 뒤에 삭제 작업을 해주는 거고. 7년 동안 7년 동안 계속 적자인 상태로 매달 월급을 고민하고 집에 뭐 전기세, 뭐 수도세 뭐 끊겨가지고 애 학교 가다가 머리 감다가 머리도 못 감고 이제 학교 가는 케이스들도 발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굉장히 그게 어렵게 7년 동안 주변에 사기꾼 소리 들어가면서 이제 왜냐하면 맨날 돈 빌리고 돈을 못 주니까 그러니까 사기꾼 소리 들어가면서 이제 지내왔는데 근데 이걸 제가 이제 이걸 계속 하게 된 케이스가 있어요. 네. 2가지 원인. 이걸 계속 7년 동안 적자를 왜 어떻게 운영하게 됐냐면은 첫 번째는 대안이 없었던 거. 들어갈 데가 없다는 거. 이제 난 이걸로 승부를 봐야 돼. 그렇게 결심하셨군요. 내가 죽더라도 여기서 죽어야 되겠다는 어떤 생각이 첫 번째가 대안이 없다라는 거 첫 번째가 하나가 있고 그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이게 이 극에 달한 사람들이 저희 회사에 전화 와서 상담을 해요. 네.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너무 괴로운데 마지막 진짜 뭐 밧줄 하나 잡는 심정으로 이거 삭제가 돼요. 이거 남자친구가 유포해서 학교도 못 가는데 이거 삭제가 되면 전 집에 갈 건데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전화가 오는 거지. 그러면은 그거 누가 유포했냐 물어봐요. 그러면 남자친구가 유포를 했다는 거지. 그럼 넌 죄가 뭐가 있냐? 전 죄가 없죠. 그래, 넌 죄가 없다. 너는 같이 찍었던 거밖에 없고 사춘기에 대한 호기심에 대한 어떤 호기심적인 것밖에 없다. 그리고 너희들은 사춘기이기 때문에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너무나 당연하게 올 수 있는 호기심이기 때문에 자책하지 말아라. 그리고 일단 유포자가 잘못됐으니까 그 사람 먼저 해결하고 나서 그다음에 네 행동을 결정을 해라. 일단 집으로 돌아가라. 넌 잘못이 없다. 근데 그 순간에 그걸 몰라요. 청소년도 모르고 성인도 그걸 몰라.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뭘 잘했는지 모르는 거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자꾸 연락 오고 메시지를 야, 너 사진이야, 너 동영상이야 막 이렇게 보내니까 얘가 거기서 누굴 만날 수가 없으니까 완전히 패닉에 빠진 상태인 거죠. 네. 그래서 돌려보내고 이제 그 친구들을 이제 다시 살려서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고 제가 1년에 한 5명에서 한 7명 정도는 보통 그렇게 상담을 하는데 상담하는 중에서 5명 정도는 살리는 것 같아요. 1년에. 근데 그게 이제 뭐가 있냐면은 살려서 보내고 나면은 저한테 굉장히 특이한 에너지가 와요. 에너지가. 그건 뭐 저도 뭐 어떻게 생전 처음 경험을 해보는 건데 이상한 에너지가 와서 이제 어떠한 어려운 것도 이제 쉽게 이겨낼 어려운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이상한 에너지가 오더라고요. 이상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을 살린다는 건 한 우주를 살려내는 거죠. 어마어마한 일이죠, 사실은. 네. 그래요. 그래서 그게 2가지 원인 때문에 제가 회사를 문을 안 닫고 계속 운영을 해왔습니다. 네. 내 개인정보는 내가 지킬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정보가 인터넷에 막 떠돌아다니지 않게 잘못 활용되지 않게 하려면 어떤 걸 신경을 쓰면 될까요? 우리가 온라인 생활이라는 게 간편하고 뭐 돈도 안 들고 쉽게 희노애락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이거를 뭐 안 할 수는 없어요. 온라인 생활이라는 거를. 그리고 자기 마음을 표현을 안 할 수도 없고 뭐 이런데
자기가 뭘 게시물을 올리고 싶을 때는 이 정면 사진 같은 건 피하고 그리고 이제 그 게시물을 올리고 나서 어느 정도 정보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는 그 게시물을 삭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놔두고 보지 말고. 계속 두지 말아라. 두지 말고. 저는 그냥 개인 기록이라서 쭉 남겨놓는데 네네. 사라지는 게 너무 아쉬워서요. 그렇죠. 예. 예. 네. 이거를 나와 같은 마음으로 보는 사람들은 뭐 항상 나를 긍정적으로 봐주고 좋게 봐주잖아요. 네. 근데 그게 순간 태도가 바뀌어서 이게 상황이 변해버리면 적대적인 관계가 되면은 불편한 게시물이 상대방한테 보여주는 네. 거예요. 네. 우리 김호진 대표님은 이 일을 하시면서 사실 많은 분들의 비밀을 보셨기 때문에 네. 그걸 또 지키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네. 네. 저희는 의뢰자들이 의뢰를 하고 나면은 그 데이터들이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 모든 걸 파기를 다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6개월 뒤에 1년 뒤에 다시 의뢰를 해오면 처음부터 모든 걸 물어봐야 돼요. 처음부터 모든 걸 물어봐서 다시 모든 걸 정보를 받은 다음에 저희가 삭제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직원들끼리 그 회식이 없어요. 서로 얘기를 나누지 않는군요. 얘기를 될 수 있으면 나누지 않게끔 다 조치를 하죠. 간격도 많이 좀 떨어져 있고. 네. 그리고 회식도 없고 그 단톡 이런 것도 이제 뭐 특별한 뭐 이벤트가 있을 때만 단톡을 만들지 그런 게 없어요. 어떤 의뢰인의 얘기를 서로 공유하지 않는. 그런 건 네. 그건 진짜 좀 믿음이 갑니다. 네. 디지털 장의사로 사는 것 보니까 굉장히 큰 보람도 있으실 것 같고 힘도 든 일일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 목표는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희는 그 요즘 온라인 공간에 누구를 욕해서 이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 저희는 누구를 욕한 게시물을 삭제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들이 올린 것들을 삭제를 하다 보면 저희도 욕을 엄청나게 많이 먹어요. 네. 말도 안 되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오해가 있는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처음에는 이 직업 자체가 굉장히 성장과 전망성이 좋아가지고 이제 좀 큰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요즘 제 생각은 뭐냐면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일조를 하겠다. 네. 요거예요. 딱 간단하게. 예. 정말 고통받는 분들한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넷에 남겨진 흔적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을 삭제해주는 국내 1호 디지털 장의사 산타크루즈의 김호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